예, 안녕하세요. 예, 경희대 김동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녹화를 해야 되는데 실수로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 했죠? 오음의 법칙이에요. 오음의 법칙. 자, 이렇게 쓰죠. OHM으로 씁니다. 오케이?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우리 이제 회로이론 이렇게 기초 과목에는 보통 단위들이 다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암페어, 볼트, 와트, 모든 사람들이 사람 이름, 모든 그 단위가 사람 이름에서 빌어왔는데 옴은 옴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 이름 아니에요. 그리고 기호는 이렇게 그리스 문자의 오메가에서 따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메 법칙 설명하고요. 굉장히 간단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회로 기초 표현 방법.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오늘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편하게 문제 푼다 하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숙제를 줬죠. 그 숙제를 이제 풀면서 이제 오늘 법칙을 좀 이해하는, 좀 응용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고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이번 회로이론에서 다룰 소자가 수동 소자 3개, 능동 소자 1개, 혹은 2개, 뭐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 소자는 우리가 여기서 다룰 수동 소자는 저항 오늘 배울 거죠. 인덕터, 아이고 쏘리, 캐패시터 먼저 할게요. 그렸으니까 캐패시터, 그 다음에 인덕터, 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건 기호고요. 이건 기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은 저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옴인 거예요. 오케이? 단위, 기호, 이름, 이런 거 3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건 이제 캐패시터의 기호고 이름은 캐패시터. 그 다음에 단위는 뭐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뭐 헨리랑 페라드. 헨리는 인덕터의 단위, 페라드는 캐패시터의 단위.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저항은 이 3개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이론에서 다루는 거, 변하는 거는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는 소자이고요. 얘의 어떤 값은 이제 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저항 값이겠죠. 이제 저항 값. 근데 그 몇 옴 뭐 이런 표현 쓰겠죠. 2옴, 3옴, 뭐 10옴 이런 단위가 있겠죠. 이 저항 값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부품을 샀어. 이런 부품을 샀어. 혹은 이런 부품. 여러분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요? 이런 거 혹시 배우지 않았어요? 아령처럼 생겨갖고 되게 조그만하죠. 이거보다 지금 내가 그린 거보다 더 작아요. 다리 2개 나와 있고요. 단자 혹은 다리. 난 다리라고 많이 부르긴 했는데 단자예요. 여기 단자. 여기에 이제 색으로 표현된 띠로 저희 검갈, 빠로노녹, 파보, 회흰. 야, 이거 한 30년이 뭐야? 한 40년 전에 배운 건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요. 검갈, 빠로노녹, 파보, 회흰.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뭔지 아는 친구는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의 이 값을 숫자로 쓰기에는 여기 공간이 너무 작은 거야. 공간이 너무 좁아서 여기다가 100이요 이렇게 글자 쓰면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를 안 쓰고 색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금방 얘기한 공간 빠르노 파보 회인이 그 색이고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런 것들이 바로 요런 느낌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저항 값이 있는데 이런 저항 값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 요런 금방 얘기한 저항 값, 캐패시터 값, 인덕터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 변하지 않는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값을 갖는 저항은 그 양단, 여기 양단이죠. 이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과 그 다음에 이 양단 사이를 흐르는 이 관통하겠죠. 관통에서 흐르는 이제 색깔을 달리해서 관통에서 흐르는 이 전류값과 어떤 관계냐를 이 저항값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게 핵심인 겁니다. 저항. 그쵸? 이 위에 F, 펑션이라는 의미로 F를 쓴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통 우리의 수학에서 이제 F는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여기다 변수를 여기다 적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변수가 변하면, 이런 요 괄호 안에 있는 변수가 변하면, 변수가 변하는 수니까 그 수가 변하면 이 함수 전체의 값도 같이 변해요. 그쵸? 그게 이 뜻이야. 그래서 자, 함수 안에 전류가, 근데 또 괄호 안에 또 시간이 있네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류가 변하면 전압은 어떤 함수로서 값이 정해진다. 이거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너무 복잡하죠?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아까 그려줬던 이 저항에 양단에 전압이 걸리면, VT라고 하는 전압이 걸리면 그 안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 흐르는 전류는, 이 전압과 이 전류는 관계식이 생겨요. 근데 그 관계식이 바로 저항이라고 하는 그냥 정해진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는 R로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R은 금방 얘기한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저항 3은 그냥 뭐 1kΩ짜리 저항 3은 그냥 걔는 1kΩ일 거 아니야. 죽고 나서 하나. 그쵸? 그게 상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걔를 저항이라고 부르고 단위는 옴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OHM이라고 했고, 오케이? 그러니까 요 식을 기준으로 보면 V는, T는 뺄게요. 그쵸? 앞으로 뭐 소문자로 쓰면 다 시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V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든 이제 앞으로 이거를 요렇게 쓸 거야. 그러면 얘는 소문자로 내가 썼으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야 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대문자로 썼어. 그럼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압을 V로 쓰면 변하지 않는 일정한 전압이구나. 그 다음에 전류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류구나. 근데 내가 만약 전류를 이렇게 쓰면 이거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러면 저항을 이제 양변을 I로 나눠주면, 자, I분의 V가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옴이라고 하는 저항의 단위는 전압의 단위가 볼트고, 그쵸? 볼트고,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니까, 암페어는 여기 이렇게 소문자로 썼네요. 약자로. 암페어니까, 1옴이라는 의미는 이거구나. 그쵸? 양변에다 1 그냥 곱해주면. 그러면 1옴이라는 의미는 이게 무슨 얘기냐? 2를 또 위아래로 쪼갤 수 있겠죠? 밑으로 이렇게 1로. 그쵸?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1볼트를 가할 때 1암페어가 흐르는구나. 그러한 저항을 1옴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뭐 1옴 저항은 여러분, 1옴 저항 여러분 값이 작잖아. 그럼 뭐 1000옴, 즉 1kΩ. 얘가 비쌀까? 얘가 비쌀까? 아니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도 뭐 빵이 요만하면 뭐 1000원인데 이만하면, 같은 빵인데 이만하면 그 길이가 기니까 더 많이 주니까 2000원 아니에요? 3000원 아니에요? 그쵸? 아닙니다. 저항은 값이 작을수록 더 비싸져요. 보통. 그러니까 1옴에 가까우면 굉장히 비싼 저항이고요. 사이즈도 커져요. 오히려 이런 큰 저항은 값이 작아요. 알겠죠? 그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저항의 단위는 킬로옴 혹은 메가옴입니다. 메가는 10의 6승이라고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그 다음에 킬로옴은 10의 3승. 그쵸? 1000을 뜻하니까 10의 3승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보통 킬로옴이나 메가옴 단위에, 그러니까 뭐 100킬로옴, 뭐 1메가옴, 뭐 이런 정도의 저항을 많이 볼 거예요. 실제 여러분 실무에 나가면 그런 걸 많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은 이제 그게 끝이야. 너무 간단하죠?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건 요거 식 하나야. 끝이야. 그 다음에 컨덕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항의 반대말이에요. 저항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뭔가 이렇게 뭐 못하게 막고 뭐 이런 거잖아. 저항하면 그거잖아요. 뭐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이게 저항인 거예요. 그게 즉 무슨 얘기냐면 전기가 흐르라고 전압을 가해줬는데 나 안 흐를 거예요. 못 흐르게 할 거예요. 이거야.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거. 그게 저항인 거예요. 그러면 컨덕턴스는 그 말을 바꾼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압을 걸었을 때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항을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컨덕턴스의 단위는 보통 그러니까 기호는 G라고 기호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항의 기호, 그러니까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제 기호라기보다는 이 약자는 R인데, 그렇죠? 컨덕턴스의 그 약자 기호는 G입니다.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R을 뒤집으면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100옴이다. 100옴이다. 그러면 G는 값으로 보면 0.01인 거예요. 100분의 1 뭐야? 근데 그럼 단위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는 아까 저항은 100옴이면 100옴. 옴이 붙었잖아요, 단위가. 그러면 컨덕턴스는 0.01 뭐라고 불러야 되겠지? 그게 뭐냐면 되게 웃긴 거예요. 옴을 여기 뒤집었잖아. 그쵸? 지금 100옴이라고 하는 저항을 뒤집어서 컨덕턴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뒤집었다. 옴 기호를 뒤집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고 그럼 이름도 얘도 옴이었잖아. OHM. 그럼 이걸 뒤집으면 이름이 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1 모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좀 엔지니어들의 어떤 위트? 재치라고 할까요? 유머 코드? 전혀 유머 코드가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이게 유머야, 이 사람들은. 혹은 더 많이 쓰는 건 이제 S라고 쓰고 지멘스라고 읽습니다. 지멘스. 그쵸? 지멘스. 그래서 지멘스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0.01 지멘스, S라고 딱 쓰고 0.01 지멘스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V는 RI라고 했잖아요. 근데 R이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졌으니까 G하고 R은 뒤집는 관계니까 그럼 이걸 만약에 G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분수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양변에 G를 다 곱해요. 그럼 뭐가 되죠? GV는 I가 되겠죠. 그게 이 관계식인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컨덕턴스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통신이나 이런 회로 설계할 때 컨덕턴스 좀 쓰지 평상시에 그냥 말할 때는 다 저항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저항을 표현할 때 저항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저항을 컨덕턴스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0옴이면 100분의 1 지멘스를 갖는 컨덕턴스라고 읽을 수도 있죠. 그쵸? 혹은 1kΩ이라고 저항이 1kΩ이면 얘를 컨덕턴스로 바꾸면 1000분의 1, 즉 1mm죠. 1mm 지멘스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항을 표현하는 방법이 얼마나 전기를 못 흐르게 하느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저항인데 얼마나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저항이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이 전 슬라이드에서 V는 RI라고 했죠. 즉 무슨 얘기예요? 전압과 전류 사이는 비례하는 저항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항에다가 양단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가하고 여기 이제 전류를 흐르게 했어요. 이렇게 전류를 I가 흐르게 했어요. 그러면 전압을 이게 이제 그때의 저항값이 I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전압을 이렇게 1볼트를 가했더니 1암페어 그렇죠. 1볼트를 가했더니 1암페어가 흘러요. 1암페어가 흘러요. 여기겠죠? 근데 나는 계속 전압을 높여보고 싶은 거야. 나 2볼트. 아니야, 나 3볼트.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안 봐도 1볼트에 1암페어 하면 2볼트에는 2암페어 하겠죠. 요즘이네. 3볼트는 3암페어 하겠죠. 그리고 0볼트를 가면 0이겠죠. 왜? 이 식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V = RI라는 식 자체가 저항의 양단에 걸린 전압과 그 양단을 흐르는 전류는 비례 관계다. 단
기울기는 R이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이 식을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식을 그래프로 접근을 하면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교수님, 마이너스 1볼트를 가하면 마이너스 1A고, 그쵸? 맞아요. 반대로 흔다는 얘기지. 반대로 전압을 가하면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100볼트를 가하면 100A 하겠네요? 맞아요. 1000볼트를 가하면 1000A 하겠네요? 맞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하는 거야. 전압을 계속 키우면, 원래라면 이론적으로 이 식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는 전압을 키우면 전류도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지. 실제 저항을 여러분 구해다가 양단에다가 전압을 1볼트, 2볼트, 100볼트, 200볼트, 300볼트를 계속 늘려주면 전류가 1A, 2A 이렇게 순차적으로 선형적으로 늘어나다가 초반에는 늘어나다가 어느 전압 이상부터는 혹은 어느 전류 이상부터는 이 비례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비선형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구간부터는 이 커지는 구간부터는 비선형적이다. 전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부터죠. 전류 입장에서부터는 여기서부터 비선형 구간이고, 그 다음에 전압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비선형 구간이죠. 요 일부에서만 선형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비선형의 성질을 띄어요. 그렇지만 어려워 해석하기가. 저항을 비선형이라고 가정하는 순간에 이게 V꼴 RI가 아니라 이 곡선을 표현해야 되니까 이 곡선을 수식으로 쉽게 쓰기가 어려워. 딱 봐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이것도 쉽게 그린 거야. 여러분 여기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이거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어렵잖아. 수식으로 한들 되게 단순한 수식이 안 나올 거예요. 되게 이상한 복잡한 다항식, 뭐 코사인, 사인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뭔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초야. 우리 회로 이론은 기초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직선으로 된 선형인 부분만 생각하면서 단순화시켜서 앞으로 이론을 전개를 할 거다. 배울 거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 얘기죠. 단락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짧게 연결했다. 단자가 좀 짧다는 뜻이고 락자는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연결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자, 저항이 있는데 저항의 요 뜻이 뭘까? 이거 딱 느낌 봐도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길 연결하는데 짧게 연결하면 직선이면 짧은 거잖아. 그치? 그게 단락인데. 그럼 저항은 요 두 지점을 어떻게 연결한 거야? 직선으로 가면 짧은 거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삥 돌아가는 느낌이죠. 맞아요. 전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방 가는 거리를 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들게 가는 느낌이야. 저항 때문에. 왜? 저항이 못 흐르게 막 저항하니까. 그치? 그런데 그거를 폈어. 주름을 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저항을 R을 0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단락은 이 두 지점, 전압의 양단, 그쵸? V라고 하는 요 점과 요 두 단자,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에 저항값을 0으로 만들어놨다. R을 0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우리 수식이 있죠? 저항에서는 수식이 항상 이거라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R을 0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저항을 R을 0으로 만들면 이거 0이다. 그럼 이건 0 곱하기 I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기다가 전압을 혹시라도 V를 1볼트를 가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전압이 1이라고 하면 1은 0 곱하기 I예요. 그럼 I가 얼마여야 될까요? 값이? 0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곱해도 무조건 0이라고 수학에서 배웠지. 맞죠? 그런데 0에다가 뭔가를 곱했는데 유한한 어떤 숫자가 존재해. 0이 아닌 1, 2, 이런 3 이게 존재해? 할 수 있어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전류가
무한대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수학적으로만 무한대인 거야. 우리 회로에서 무한대 전류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전류가 되게 많이 순간적으로 많이 흐르고 어떻게 돼요? 죽겠죠. 누가? 이 전압을 공급해주는 아이가 뻗어버려요. 즉 이런 거죠. 건전지죠. 원래 1.5V를 주잖아요. 얘는 무조건. 그렇죠? 얘는 전압이 건전지 새로 편의점에서 사면 1.5V고요. 얘가 뭐 하도 많이 써갖고 이제 전기가 다 닳았어. 건전지가 다 닳았어. 그래도 1.5V예요. 물론 이건 이론적으로 1.5V. 나중에 실제 재보면 조금 떨어져요. 오케이? 아무튼 1.5V야.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회로가 된 거죠. 지금 이걸 표현한 거예요. 여기다가 원래는 저항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중간에 저항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저항을 없애고 이렇게 쇼트를 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압은 1.5V로 있어야 되고 건전지니까 그 다음에 저항을 0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쇼트를 했으니까. 그쵸? 전선을 그냥 연결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무한대가 흘러요. 그 무슨 무한대가 흐를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 건전지가 낼 수 있는 최대 전류를 흐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여기에 흐릅니다. 그러면 이 전선이 전류를 너무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열이 나요. 빛도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탄다는 얘기죠. 타요. 그래서 전선이 타는 거고 여러분 그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뭐 화재가 났습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불이 났는데 전기 누전으로 혹은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습니다. 이런 표현 쓰죠. 전기 합선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교류입니다. 교류. 그래서 꼭 여기 그 구멍이 2개죠? 컨센트에 구멍이 2개잖아. 동그란 구멍 2개. 그쵸? 근데 합선인 건 뭐야? 원래라면 이렇게 따로따로 가서 여기에 여러분이 냉장고를 연결을 하고 냉장고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가 잘 동작하겠지. 그런데 여러분이 합선이다. 선을 합쳤다. 단락이란 얘기예요. 단락. 실수로 혹은 냉장고가 좀 안 좋아졌거나 피복이 벗겨졌다는 표현 쓰죠. 보통 우리 도선이 이렇게 구리로 된 도선이 있는데 그게 안전을 위해서 겉에를 어떻게 해요? 겉에를 이렇게 비닐,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으로 피복, 겉에 옷을 입혀놔요. 안전하게. 그런데 이게 고무잖아요. 여러분 신발도 오래 쓰면 딱딱해지고 갈라지고 부서지죠. 맞아요. 그것처럼 이 고무도 오래되면 경화, 딱딱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딱딱한 상태로 움직이면 금이 가고 바스러져요. 그러면 구리선이 그냥 드러나죠. 2개가 라인이.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쇼트. 단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단락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 전압은 여러분 가정으로 몇 볼트가 들어와요? 220볼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220볼트 전압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치? 쇼트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엄청나게 많이 흐르죠. 건전지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류가 많이 흘러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구리가 녹아요. 금속이 녹고 피복이 뭐 고무는 금속이 녹는데 고무가 버티겠어요? 플라스틱이 버티겠어? 다가 녹아요. 싹 다 녹으면서 어떻게 돼요? 열이 나고 빛이 난다라고 그랬죠? 그게 불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무슨 가구나 혹은 뭐 나무나 벽지나 이런 거를로 불이 번져요. 그래서 홀랑 타는 거야. 오케이? 그게 단락이에요. 그래서 단락은 여러분 위험한 거야. 오케이? 회로도 단락하면 문제가 되고요. 그 단락을 여러분 영어로는 쇼트라고 했어요. 쇼트. 짧게 만든다는 거야. 아까 그 둘 사이를 짧게 만드는 건 직선이니까. 쇼트 서킷. 그쵸? 쇼트 서킷. 그쵸? 서킷을 짧게 만든다. 그 다음에 개방. 개방은 뭐예요, 여러분? 여는 거잖아. 여러분 개방해라. 문 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오픈입니다. 오픈 서킷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 그림으로 봐도 딱 이해가 되죠. 끊어버린 거지. 그럼 끊어버린 건 뭐야? 전기가 안 흐르게 하는 거죠. 아예 못 흐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흐른다는 얘기는 저항 입장에서 보면 무한대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V는 RI라고 했는데 R이 무한대야.
R이 무한대인데 전류가 곱해져요. 전압이 뭐 여기 건전지를 해갖고 여러분 1.5V 건전지를 연결을 하든 220V 교류를 연결을 하든 어떤 상수값이 존재해요. 그럼 I가 얼마여야 돼요? 그냥 그림으로 봐도 끊어졌으니까 전기 안 흘러요. 그래서 전류 안 흐르니까 I는 0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수식적으로도 이게 말이 되려면 I가 그쵸? 0일 수밖에 없어요. 무한대랑 뭔가 곱했는데 유한한 수가 나오려면 0밖에는 답이 없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수학적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저항이 0이면 컨덕턴스는 무한대. 뒤집어야 되니까. 저항이 무한대면 컨덕턴스는 0.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식은 V는 Ri랑 그 다음에 컨덕턴스는 R과 뒤집어지는 그 관계다. 요 수식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용해 갖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첫 번째는 V는 10V. 여기 이제 저항의 양단에 10V를 가했어요. 답을 다 알려줬는데 뭘 구하라는 거지까요? 아, 전압을 계산하는 거네. 이걸 계산하는 거네. 이걸 모르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걸 모르는데 어떤 저항이 있어. 5ohm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어요. 거기에 뭔지 모르는 전압을 V를 가했더니 전류가 2A가 흐르더래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알려준 거예요. 요 두 개 알려준 거니까 그 상태에서 V는 얼마일까요? 얼마를 전압을 가했기 때문에 전류 2A가 5ohm이라는 정에 흘렀을까요? 이 공식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V는 Ri니까 R이 5고요. 곱하기 2A니까 10V입니다. 10V를 가했기 때문에 5ohm의 저항에 10V를 가했기 때문에 2A가 흐른 겁니다. 라는 답이고요. 이거는 전압과 저항이 있을 경우에 그쵸? V는 그것도 똑같아요. V는 Ri야. 근데 여기 여러분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 교수님은 소문자로 쓰고 여긴 대문자로 쓰는데요. 왜? 여기는 지금 12V라고 상수값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문자로 쓴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변하는 전압, 변하는 전류는 소문자로 씁니다. 요 뒤에 보면 교류 나와요. 그때 보면 소문자 쓸 거예요. 자, 전압이 요게 주어지고요. 저항이 주어져요. 그럼 전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수식에서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R분의 V로 식을 변형하면 되겠죠? 거기다가 저항 3ohm 넣고요. 그 다음에 뭘 넣어요? 전압 12V 이렇게 넣어주면 전류가 4A가 나오겠죠? 그런 식이에요. 저항도 V는 Ri로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는 Ri니까 저항을 계산하고 싶으면 I분의 V로 하면 돼요. 그래서 20V고 전류가 4면 저항은 5ohm일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거 컨덕턴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네요. 근데 그래서 그럼 교수님 컨덕턴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요 두 식을 변형을 계속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저항으로 바꾼다면 I를 구해야 되니까 자, R이 이지멘스다. 이건 무슨 뜻이죠? R로 보면 G가 이지멘스다. 컨덕턴스가 이지멘스다. 그 얘기는 뒤집으면 된다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 2분의 1 ohm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0.5ohm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쓰는 거 V 꼴 Ri에다가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럼 전류는 R분의 V죠. I는 R분의 V야. 그러면 V가 4V고 이게 0.5ohm. 그쵸? 0.5ohm. 그러면 얼마예요? 8A겠지.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뭐 지금 책에서는 I 꼴 GV라고 공식 하나 더 외우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 이거 I는 GV라는 공식 하나 더 외웠더니 쉽게 풀려요. 이걸 설명해 주려는 건데 내 입장에서 보면 아니 공식 두 개만 외우면 되는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I는 GV까지 공식을 3개를 외우라는 거네. 그래서 나는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 외우는 건 최소화. 그래서 요 두 개를 외워서 차라리 유도를 그때그때 해라. 간단하니까 그런 의미예요. 똑같이 2번을 봅시다. 2번은 근데 좀 다른 느낌이야. 자, 저항도 알려주고요. 전압도 알려줬어. 그럼 전류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 교수님 V는 Ri에서 전류 구하는 거니까 공식을 I는 R분의 V로 쓰는 거. 이건 앞에서 했잖아요. 그럼 뭐가 이건 앞에 문제랑 이건 뭐가 다르냐? 전압이 마이너스 4V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수학적으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교수님 마이너스 4V에다가 2ohm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2A 하겠네요.
수학적으로는 맞아 이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지. 의미는 자 이거 저번 주에 했던 거야. 이 플러스를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마이너스 4V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진짜 속의 뜻은 진짜 뜻은 이거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기준으로 4V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더 높단 얘기예요. 4V가 여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단자에 비해서 플러스 단자가 4V가 높단 얘기니까 전류는 무조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전류는 분명히 이 방향으로 흐를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방향으로 2A가 흘러요. 그런데 물어보기를 이 방향으로 I라고 할 때 이 I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그러면 얼마나 흐르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2A가 흐르는데 그럼 결국 이제 이게 흘러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2A가 흐르는데 이거를 이 방향을 기준으로 보면 몇 암페어가 흐르는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2A가 흐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2A가 온다는 얘기는 이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건 잘 이해해야 돼요. 같은 걸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플러스라고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잡고 4V라고 했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저항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단자보다 이 플러스 단자가 4V가 더 높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더 높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혹시 여기가 10V면 여기가 14V라는 의미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야. 여기가 4V가 더 높아. 그러면 무조건 전류는 저항을 기준으로 보면 이 방향으로 흘러야 해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 쪽으로 저항을 관통해서 흘러요. 그런데 여기도 물어보기를 이 방향으로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2A거든요. 근데 이 방향으로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2야. 오케이? 그런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뭐 수동부호, 귀약, 위배로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오케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오히려. 자, 거기까지가 이제 끝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배웁니다. 전력이라는 걸 배워요. 전력, 일렉트릭, 전기, 그렇죠? 전기의 파워, 힘이죠. 그래서 전기의 힘, 전력. 전기가 얼마나 힘을 쓰느냐, 얼마나 에너지를 여러분한테 시간당 에너지를 줄 수 있느냐, 그렇지? 그거의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전력의 차이는 시간당 얼마나 에너지를 주느냐가 전력인 거야. 그래서 전력의 단위는 여러분, 전력은 이제 P라고 기호로는 P라고 많이 쓰고요. 이건 기호고요. 기호고요. 부호고요. 아니지. 기호지. 소리 미안. 기호고요. 단위는 와트예요. 오케이? 이건 단위고 와트는 단위고 P는 기호예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 와트는 자, 에너지의 단위는 뭐라고 그랬죠?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라고 배웠어요. 오케이? 줄이고 시간당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 혹은 받느냐 공급하느냐 뭐 이런 건 이제 부호가는 그것 때문에 정해지는데 아무튼 그거를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와트라고 하는 단위는 시간분의 초분의 이건 초예요. 이건 초. 여기 지멘스랑 막 기호가 섞여 있어, 그치? 그래서 난 솔직히 지멘스 별로 안 좋아해. 차라리 이게 나아. 뭐가? 아무튼 초분의 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줄 per sec. 나누기를 뭐 divided by 뭐 s 뭐 이렇게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제 귀찮은 거야. 그래서 줄 per sec, 세컨드라고도 안 해. 여러분 너무 기니까. 그래서 줄 per sec, SEC까지만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트는 줄 per sec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건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전력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오케이? 이거는 저항한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전기 소자 우리가 이제 배울 거라고 했던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 전원 하다못해 전원
뭐 그리고 전류원, 이건 전화번이죠. 왼쪽은 전화번, 이건 전류원. 뭐가 됐건 뭐 OPM프도 있고요. OPM프, 뭐 냉장고, TV, 뭐 휴대폰, 자동차, 모든 것들이 전기로 움직이는 것들은 항상 야, 그 자동차는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소모해?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전기를 소모해? 얼마나 충전이 빨리 돼? 이런 얘기를 할 때 뭘로 다니는? 여러분, 저기 휴대폰 충전하는 거, 충전기가 더 고속 충전기다, 느린 충전기다. 그거 뭘로 구별해요? 10와트 충전기입니까? 20와트 충전기입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은 뭐 50와트 패스트 차지, 그러니까 고속 충전이죠.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게 전력이야. 그러니까 전력은 굉장히 모든 가전제품, 부품에 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어떤 지표입니다. 지표. 전력 P. 그 전력은 근데 계산하기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그 소자, 뭐 저항이건 캐파시터건 인덕터건 전화번이건 전류원이건 OPM프건 자동차건 냉장고건 스마트폰이건 거기에 공급해주는 전압하고 그때 전류가 얼마만큼 거기에 들어가느냐 혹은 나오느냐를 그냥 곱해주면 돼요. 너무 간단해.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전력의 단위가 와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와트는 아까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이거고, 우리 전기 입장에서 보면 전압하고 볼트하고 암페어를 이건 아닌데. 곱해줘도 돼요. 볼트하고 암페어를 곱해줘도 돼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동소자라는 표현을 했었죠. 왜? 저항과 인덕터와 캐패시터는 수동소자입니다. 그 수동소자를 의미하는 게 바로 에너지를 흡수하느냐 혹은 공급하느냐를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수동소자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요. 오케이. 그러면 전력은 얼마나 에너지를, 저항에다가 이제 전력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은 전력 흡수를 되게 많이 해. 빨리 해. 그러니까 빨리죠. 빨리. 시간당 에너지를 얼마나 흡수하느냐니까. 그치? 얼마나 빨리 흡수할까요? 를 저항과 연관을 시키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P는 VI. 그러면 저항이라고 이제 가정하면, 저항의 아까 C 두 개였죠? 두 개? V는 RI와 이거 하나. 혹은 뭐 컨덕턴스 G는 R분의 1.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메인식이야. 그럼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돼요? 저항의 전력은 이걸로 계산해도 되고,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여기다가 V는 RI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I가 두 번 있으니까 I 제곱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만약에 전압을 몰라도 전류하고 저항만 알아도 되네. 그쵸? I 제곱을 해도 전력을 구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걸로 요거를 조금 변형하면 어떻게 돼요? I는 R분의 V잖아요. 그럼 이 식을 또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R분의 V 제곱. 그럼 뭐야? 저항의 전력은 전류를 몰라도 저항값과 전압을 알아도 구할 수 있네. 이렇게 R과 V만 알아도 되고, R과 I를 알아도 구할 수 있고, 뭐 그냥 V하고 I만 알아도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주어졌는데 전력을 구하래. 근데 뭐 저항값하고 전류만 알려줬어. 그러면 이 공식 쓰면 되고, 저항값과 전압만 알려줬어. 그럼 이 공식 쓰면 되고, 전압과 전류만 알려줬어. 그럼 이 공식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써준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조금 변형한 거죠. 뭐냐? 만약에 요렇게 알려줬어. P는 RI 요렇게 알려줬어. P는 RI가 있어. RI 제곱이 참 있어. 그런데 이 전력을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전력을 알려주고 저항값을 알면 전류를 또 구할 수 있는 거지. 반대로. 그렇죠? 그러면 R분의 P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또 읽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플러스만 존재해요.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또 V도 마찬가지죠. 요 공식을 또 변형을 해본 거야. 요 공식을. 그러면 뭐죠? P는 R분의 V 제곱이니까 V는 루트의 PR이겠죠. 오케이? 변형한 거예요. 공식 변형해서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거 시작이네요. 뭐야? 40kΩ이 있고 2mA가 흘러. 그러니까 이런 저항이 있는데 여기에 양단에 전압이 뭔지는 몰라 일단. 근데 전류가 이제 흐르는 게 전류는 2mA가 흐른대. 그리고 저항 값은 R은 40kΩ이래. 지금 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단위를 조심해라. 킬로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10의 3승이다. 그러니까 R은 지금 40 곱하기 10의 3승인 35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V는 알고 싶으면 V는 RI라고 했으니까 4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전류가 2mA래. 그럼 2 곱하기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워지니까 80V입니다. 이걸 조심하라고. 요거 킬로 미리 요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전력 문제겠죠. 아까도 얘기했죠. 전류도 구하고 저항이 흡수하는 전력도 구하래요. 전압은 알려줬죠. 저항값도 알려줬죠. R도 알려줬고 V를 알려줬으면 쉽게 구하는 거죠. 먼저 전류부터 구하래요. V는 RI에다가 저항의 식은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I를 구하려면 R분의 V만 알면 돼요. 그러면 12V를 부호는 봐야 되겠죠? 이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왜냐면 플러스가 이쪽에 써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고 전류 방향이랑 이 전압의 방향이랑 맞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써주면 돼요. 12V를 2kΩ 2kΩ 뭐야? 2의 10의 3승이지 그치?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해주면 6인 거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10의 3승분의 1인 거죠. 그러면 10의 3승분의 1을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승은 뭐라고? 이게 밀이죠? 그래서 6mA가 흐르는구나. 이게 전류를 구한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흡수하는 전력 P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V 곱하기 I 해도 돼요. 그러면 V가 12V 곱하기 6mA. mA가 아까 뭐라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72mA. 미리의 와트는 단위가 와트라고 그랬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P는 저기 처음에 우리가 전류는 구했지만 처음에는 전압하고 저항만 알려줬죠. 그러면 전압하고 저항만 알면 R분의 V제곱으로 구해도 되죠. 실제 해보세요. 저항이 2 곱하기 10의 3승 킬로니까 12의 제곱 그러면 144겠죠. 144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144를 2로 나눠주면 72 그렇죠? 곱하기 10의 3승분의 1이니까 뭐예요? 딱 얘죠? 딱 맞죠? 72mW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답은 똑같아요. 이거 계속 반복이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전류를 구하래요. 근데 이미 뭘 알려줬어요? 전력을 알려줬어. 그 다음에 저항값을 알려줬어. 그러면 그거 갖고 뭐뭐뭐를 구할 수 있어. 아까 P는 VI가 전력에 관련된 짓이고 저항의 식은 V는 RI라고 했죠. 근데 저기 10kΩ 요것만 알려줬어. V하고 I를 안 알려줬어. 뭐 하나는 알려줘야지.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겠는데 안 되겠네? 그럼 변형하죠. 어떻게 해요? P는 아무거나 뭐 하나 씁시다. P는 I제곱 R? I제곱 R이라는 걸 쓰면 되겠죠? 그러면 3.6W를 왼쪽에다 써줘요. 그럼 3.6 미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와트는 I제곱 모르잖아요? 곱하기 10kΩ 10의 3승이죠. 맞아요? 그러면 I제곱은 10 곱하기 2항 해주면 밑으로 나눠주면 이렇게만 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3.6인 거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10의 3승으로 나눠주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이게 제곱이 이거잖아. 그러면 i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씌워주고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3.6을 루트 씌워주면 어떻게 돼요? 0.6인 거고요. 10에 마이너스 6을 루트를 씌워주면 어떻게 돼요?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0.6mA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전류 구했으니까 저항이고 저항값하고 전류 있으니까 전압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V 이꼴 RI에 넣어주면 V가 나오겠죠? 계산해주면 6V가 나와요. 오케이? 똑같은 거네요. 이거 나오면 뭐라고 해요? G는 R분의 1 혹은 R은 G분의 1. 그러니까 50 마이크로. 그러면 50분의 1인데 마이크로는 얼마죠? 10에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죠. 미리가 마이너스 3승이고 마이크로가 10에 6승이에요. 피코가 마이너스 9승이고. 그래서 요 단위 저번 주에 외운 게 그거잖아. 이거예요. 요거를 R로 바꿔줘. 그 다음에 R 알고 전류 알면 전압 알 수 있죠?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V가 나왔어요. 그럼 전류하고 전압 알면 10V, 이게 10V고 전류 알면 P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5mW가 나오겠죠. 쉬워요. 너무 반복이다 여러분. 그치? 해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12V 60W 할로겐 램프래요. 할로겐 램프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될까? 할로겐 램프는 램프라고 하면 보통 빛을 내잖아요. 근데 할로겐 램프도 뭐 빛이 나는데 얘는 열도 많이 나요. 오케이. 그래서 저기 내가 알기로는 그 한의원 같은 데나 어디 정형외과 이런 데 가면 그 어디 뼈다 그러면 이제 한의원 정형외과 이런 데 가잖아요. 가서 그 열찜질 할 때 그 전자레인지에 데운 팩도 쓰지, 쑥팩 뭐 이런 것도 쓰지만 그 램프 같은 거 켜갖고 막 거기 빛이 나잖아. 그치? 뭐 빨간색으로 이제 색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빨간색 그건 아니고 거기서 열이 막 나와요. 빛이 열이 나오는 거지. 그거예요. 12V 60W래요. 그럼 이거 보자마자 딱 아는 거 아니야? 응? 60W래. 이게 저기 P는 VI잖아. 근데 12V를 가했대요. 근데 이게 60W래요. 그럼 전류는 얼마예요? 그럼 I는 5A지. 이거 바로 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를 거예요. 5A가 흐르는 거야, 이렇게. 이게 램프. 저항이야. 한마디로 그냥 저항이야. 저항인데 이제 저항인데 빛이 나는 저항인 거지. 혹은 열이 나는 저항. 그러니까 빛이 나는 저항은 전구. 그다음에 열이 나는 열이 나는 저항은 여러분 저기 전기장판? 전기장판이 저항인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뭐 열선 무슨 뭐 조끼 이런 거, 열나는 조끼 그거 다 저항이에요. 그 안에 저항이 있어요. 핫팩, 그 전기로 하는 핫팩 그것도 다 그 안에 저항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5A 흐르고 12V니까 뭐 저항은 바로 저기 V는 RI라고 그랬으니까 R은 뭐예요? I분의 V죠? 했으니까 구해도 돼. 이렇게 구해도 되고 뭐 P에다 이 공식을 써도 되고 뭐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저항값도 구했어. 근데 여기서 참 물어보는 게 이거죠. 거기까지 구했어. 전류를 구했고 1분 60초 동안 배터리가 공급한 총 전하량. 전하량. 여러분 기억나요? 전류를 처음에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냐면 어떤 이런 관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 이 플러스 전하가 시간당 단위 시간이라는 얘기니까 시간당 얼마만큼 여기 이 선을 지나가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러니까 초당 전하가 몇 개가 지나갔느냐를 전류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적으로는 dt분의 dq,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의미는 이게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시간당, 그러니까 시간으로 미분했으니까 시간당 전하가 얼마나 지나갔느냐, 바뀌었느냐,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변형을 해서 전하를 구하고 싶으면 거꾸로 난 얘가 궁금한 거야. 얘는 알고 있고. 그럼 이걸 변형을 어떻게 해요? Q를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Q를 뭐 어떻게 쓸 건데? 뭐 dt분의 d를 나눠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 미분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적분이에요. 미분을 적분하면 원상복귀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걸 dt에 대해서 적분할 거예요. dt, 이걸 dt. 그러면 dt하고 dt는 지워지죠. 그래서 왼쪽은 그대로 두고 이건 그대로 두고요. 오른쪽은 dt가 주어졌으니까 남는 게 적분
dq. 그러면 dq의 의미는 아주 미소량의 작은 양의 전하의 변화를 적분을 하면 결국 그게 바로 그냥 전하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하량은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해요?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대문자로 썼지. 그럼 이게 5A야. 여러분, 5A를 시간에 따라서 적분하는데 60초 동안이래요. 그래서 0에서 뭐 60초.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곱하면 되잖아. 그렇지? 상수를 뭐 적분한다는 의미는 그냥 시간에 곱하면 되는 거야. 60 곱하기 5죠. 그래서 300 쿨롱이죠. 전하의 단위가 이거죠.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가장 마지막 문제고요. 자, 단자 이제 저항이 있어. 저항은 그냥 그대로예요. 저항이 있고 그냥 저항은 별 평온하게 있어요. 이옴이라는 저항이 있는데 여기에 전하가 공급이 되는데 이렇게 전하가 공급이 되는데 뭐 전류를 통해서 공급이 되겠지. QT는 10 코사인 T래요. 이게 뭐야? 그리고 밀리쿨롱이야. 이야, 이거는 변한다는 얘기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제 이거 그림을 혹시 이제 그려보면 시간에 따라서 QT를 그려보면 10이라는 값에서부터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럼 무슨 얘기야? 0초라는 시간에 여기에 10 미리쿨롱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지나갔어. 0초라는 시간에 지나갔고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9미리쿨롱, 8미리쿨롱, 뭐 6미리쿨롱, 1미리쿨롱 그러더니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0미리쿨롱 안 흘러 어느 순간.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반대로 흘러요. 그러면 그 얘기 뭐예요? 전하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쪽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 그러니까 전류 입장에서 보면 전류도 이 방향으로 처음엔 좀 흘렀다가 점점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류야. 교류의 의미가 교가 뭐야? 바뀐다.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alternate라고 해요. 영어로 왔다 갔다. 전류. 그럼 뭐야? 전류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쪽으로 흘렀다. 그걸 교류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그걸 반대. 다이렉트 커런트. 다이렉트 직선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건 뭐야? 그 직류라고 부르죠. 직류. 일정한 거야. 뭐 3A 그러면 3A로 계속 가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계속 3A야. 마이너스 3A 그럼 이 방향으로 그냥 마이너스 3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교류야. 그럼 교류가 됐건 근데 직류가 됐건 그건 중요하진 않고 결국 뭐냐면 전류를 구하래 처음에. 그러면 뭘 구하면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dt분의 dq.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응?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미분.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사인 t고요. 그다음에 10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미리쿨롱이었으니까 미분하니까 미리암페어가 되겠죠. 이거야. 전류는 됐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심심해서 구해라 했네. 1초일 때. 1초 넣으면 뭐 사인 1이 몰라 솔직히 나 계산기 두들려 봐야 돼. 사인 1이 얼마인지 계산기 두드려 보면 뭐 0. 얼마예요? 그러면 그거 곱하기 마이너스 10 하면 전류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계속 뭐라고요?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계속 바뀌겠죠 값이. 여기다가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 넣을 때마다 i가 바뀌겠죠 공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전류는 계속 오른쪽으로 흘렀다가 왼쪽으로 흘렀다가 큰 값이 흘렀다가 작은 값이 흘렀다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저하납은 어떻게 돼요? V는 RI라고 했으니까 전류가 그렇게 계속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그러면 전압도 당연히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겠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여기다가 저항 R 곱하는 거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 끝이야. 그게 다야.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저항이 2옴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0 사인 T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좀 정리 좀 마이너스 20 사인 T 미리 볼트겠죠. 단위가 계속 미리였으니까 그게 다예요. 그쵸? 그 다음에 V도 알고 I도 알았으니까 P는 어떻게 구해요? V하고 I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V가 마이너스 20 사인 T고요. 그 다음에 I가 마이너스 10 사인 T래요. 그러면
둘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00 사인 제곱 t겠죠. 그 다음에 얘가 아까 미리였고 얘가 미리였어. 미리하고 미리를 곱했어. 그러니까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얘는 마이크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마이크로 와트. 그래서 이거야. 이렇게 구하면 돼요. 뭐 공식처럼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이.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중요한 게 전력은 아까 전류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전압도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그렇잖아요. 근데 전력은 얘는 절대 플러스밖에 없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되게 신기하잖아요.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커졌다 작아졌다. 전압도 플러스 마이너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데 전력은 무조건 양수. 그리고 보세요. 값이 사인 제곱은 어떻게 계산해요? 사인 제곱은 이거죠. 절대 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0일 수는 있어. 순간순간. 여기서 순간순간 0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양수입니다. 오케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수동소자. 저항은 수동소자. 저항은 수동소자 무슨 얘기예요? 에너지를 흡수만 해요. 받아들이기만 해요. 그러니까 전력은 그 에너지를 받는다는 걸 얼마나 빨리 받느냐, 얼마나 느리게 받느냐가 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은 순간순간 바뀔 수 있겠지. 그치? 전압하고 전류가 곱한 게 전력이라 했으니까 전력 자체는 바뀌지만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받아. 그러니까 전력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제는 더 많이 흡수하다가 어느 순간은 좀 적게 흡수하고 많이 흡수하고 적게 흡수하고 흡수하지 않고 방출하지는 절대 않는다는 얘기야. 음수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방출이 음수죠. 그래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마지막으로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어요. 시간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 구간에서는 어떠냐. 자 전류를 봅시다. 전류가 이거죠. 전류가 이거고요. 전압이 이거잖아요. 전류 마이너스 14인 t를 그려봐야지.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전류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서 출발하겠죠. 마이너스 10이면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그쵸?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 주기 사인의 주기는 어떻게 되죠? 2파이가 주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2파이란 얘기죠. 여기가 2파이. 그쵸? 그럼 여기가 파이일 거고 그럼 그거의 반이 여기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일 거야. 그러면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시간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 구간. 요 구간은 전류가 음수네. 그쵸? 그러면 음수라는 얘기가 뭐야? 항상 A에서 이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자꾸 우리가 전류를 이 방향으로 했는데 음수래요. 그러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겠죠? 그럼 B에서 A로. 그래서 B에서 A로 흐르고 같은 얘기예요. 전압도 계산을 해보면 아까 어떻게 됐죠? V는 마이너스 20 아무튼 마이너스 20 사인 T였죠.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될 뿐이지 2배니까 이렇게 될 뿐이지 이 구간이 음수인 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더 높아요? 이렇게 흘렀으니까 B가 더 높아야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B점은 A점보다 높은 전압이다. 그런 의미예요. 오케이? 자, 끝입니다. 숙제하면 되고요. 자, 키르호프 법칙 합니다. 키르호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보면 키르호프의 커런트 러예요. 러. 최고로 중요한 거야. 절대 어길 수 없는. 그쵸? 키르호프의 전압, 볼티지 러예요. 러. 여러분 공학에서 러 붙은 게 별로 없어요. 법칙이라는 표현 쓰는 거. 뉴턴의 운동 법칙. 키르호프의 법칙. 거의 뉴턴급이야. 뉴턴의 그 운동 법칙 같은 느낌이야. 만유인력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기초 중에 기초. 자, 키르호프의 법칙을 하기에 앞서 먼저 얼굴이 좀 가려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살짝 내릴게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노드와 이건 이제 먼저 이제 키르호프의 법칙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가 있어요. 노드,
브랜치라고 한 가지, 그 다음에 루프, 요 세 가지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초반에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먼저 브랜치부터 먼저 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브랜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자가 있는 곳. 그럼 얘가 브랜치 가지죠. 얘가 브랜치, 얘가 브랜치, 얘가 브랜치, 얘가 브랜치, 얘가 브랜치, 얘가 브랜치, 얘가 브랜치인 거예요. 지금 파란색이 다 브랜치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두 노드 이제 이런 RLC가 있는 소자 전원도 포함해서, 이건 전원도 포함, 그쵸? 그리고 그 노드를 이렇게 해서, 이게 반대로, 지금 책이랑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난 반대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노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브랜치하고 브랜치 사이를 연결해주는 점, 선, 공간, 그걸 그러니까 노드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브랜치가 아까 소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른 얘기로는 뭐예요? 소자와 소자 두 개 이상이라 했으니까 소자 혹은 소자 혹은 네 개면 소자 다섯 개면 소자 이런 소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점 혹은 선을 노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소자와 혹은 브랜치와 요 브랜치와 혹은 소자와 요 소자와 연결되어 있는 점은 여기죠. 이거를 노드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세 개의 소자가 연결되어 있죠. 요 중간에 뭐 다른 소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세 개, 이 중에 어디를 점으로 찍을 거냐? 그 여러분 마음이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냥 보기가 가운데 찍는 게 제일 보기가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운데를 노드라고 부르지만, 컨셉추얼리 이 전체를 노드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것도 이만큼을 다 노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에도 이 소자와 이 브랜치와 이 브랜치와 이 브랜치를 연결하는 건 이만큼이죠. 요게 이제 노드가 되겠죠. 그럼 이걸 이렇게 크게 노드를 봐도 되고, 혹은 점으로 봐야죠, 노드를. 그래서 난 여기를 노드라고 볼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사람하고. 근데 어떤 사람, 저는 여기를 노드로 볼 거예요. 그래도 돼요.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 가운데가 좋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또 노드겠죠. 이 소자를 연결했으니까 이것도 노드겠죠. 오케이. 노드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노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루프가 되게 중요한 거야. 루프는 노드를 두 번 지나지 않는 폐쇄 경로예요. 즉, 자, 노드에서 출발해요. 한 노드에서 출발. 아까 노드가 여기라고 했죠, 노드를. 그럼 한 노드를 출발해서 출발했던 그 노드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럼 요 노드를 거쳐서 이렇게 왔어요. 그럼 돌아왔잖아. 이게 루프야. 응? 그런데 노드를 두 번 지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은 당연히 두 번 지나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노드는 두 번 지나면 안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노드는 여러분 되게 많아. 루프는 되게 많아. 이것도 루프, 요것도 루프, 요것도 루프, 요것도 루프, 또 장난 삼아서 이것도 루프예요. 이것도 루프야. 루프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것도 루프지. 그런데 이런 것 중에 조심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루프가 아닌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출발했어.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 이렇게 왔는데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이 노드는 두 번 지나가잖아. 이렇게 오면. 그러면 이거는 루프가 아니지. 왜? 이 노드를 두 번 지나갔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굳이 루프로 만들고 싶으면 돌아가야 되겠죠.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옆으로 가면 안 되고 밑으로 가야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루프가 되겠죠.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뭐 전화량 보존 법칙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야. 뭐 전기라고 하는 전하 물질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랑 마찬가지야. 1g이라고 하는 질량이 뭐 갑자기 우주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날 수는 없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뭐 좀 줄었으면 어딘가에서 그게 늘었을 거예요. 전하량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시스템 내에서 전하가 갑자기 생성하거나 소멸될 수는 없어. 무조건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고 너무 상식적인 거라 뭐 굳이 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